내 집을 사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험이 없으면 당연합니다. 청약, 분양, 매매, 대출, 등기. 용어부터 낯설고 과정도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4.7세, 평균 매입 가격은 수도권 기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생애 최초 구매자의 62%가 청약이 아닌 기존 매물 매매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청약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의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 계획부터 청약, 매매 계약, 대출, 잔금, 등기까지. 이 영상 하나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집을 사려면 매매, 대금 외에도 부대 비용이 듭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까지 합치면 매매가의 5에서 7%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부대 비용만 2,500에서 3,500만 원, 자기 자본은 매매가의 30에서 40%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5억 아파트면 1억 5천에서 2억의 부대 비용까지 약 2억 정도. DSR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으니 먼저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하세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앱에서 신용점수와 소득 기반으로 예상 대출 한도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차용증을 쓰면 2억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법이 중요한데 원금 상환 일정과 이자율을 명시해야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0년 합산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첫 단계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최고 84점인데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30대 1인 가구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추첨제를 노리세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평형은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특별공급도 꼭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전체 물량의 최대 30%를 배정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조건입니다. 2024년 기준 쌓인 가구 약 780만원 맞벌이면 200% 이하로 완화돼서 약 1,200만 원까지 됩니다. 청약 당첨이 어려우면 기존 매물을 사는 게 현실적입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의 62%가 이 방법을 택합니다. 매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실거래가 확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단지의 최근 거래 가격을 조회하세요.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5% 이상이면 내고 여지가 있습니다. 매물 탐색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앱에서 시작하되 실제 방문은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들이 있어요. 해당 층의 일조량, 주변 소음, 주차 여건, 관리비 내역, 하자 여부. 특히 관리비는 간과하기 쉬운데 같은 평형이라도 단지에 따라 월 1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3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중개사를 고를 때는 해당 단지 전문 중개사를 찾으세요. 단지 내 매물을 많이 보유한 중개사가 내고에도 유리합니다. 매물이 정해지면 계약 단계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 5억짜리면 5천만 원이 계약금을 치르면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특약사항도 중요합니다.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의무, 하자 발견 시 수리 의무, 관리비 정산 방법을 반드시 넣으세요.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60%를 6회에 나눠 납부, 잔금 30%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금 대출 이자를 시행사가 부담하는 이자 후불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면 입주 전까지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대출은 잔금일 기준 2-3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소 3곳 이상 비교하세요.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정부 지원 대출을 먼저 확인하세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금리 2.15에서 3.0%, 최대 4억 원,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금리 1.6에서 3.3%, 최대 5억 원, 시중 금리 4%와 비교하면 30년간 이자 차이가 1억 원 이상입니다. 대출 심사에서 DSR 40%가 적용되니까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담대 실행 전에 신용대출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세요. 잔금일은 집이 내 것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순서를 알아두세요. 먼저 잔금일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서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송금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하면 열세와 관리사무소 인수인계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처리에 보통 1-2주 걸립니다. 법무사 비용은 매매가에 따라 다르지만 5억 기준 약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여기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잔금일에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자 점검. 분양 아파트는 입주 후 2년간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벽면 균열, 도배 불량, 수도 누수, 결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해두세요. 기존 매물이라면 이전 거주자의 하자 방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명의 변경도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를 하면 대부분 안내해줍니다. 화재보험도 가입하세요. 연 3에서 5만 원이면 화재 시 건물과 가재도구를 보장받습니다. 주담대 대출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1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두세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취득세는 취득일 60일 이내 신고 납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전체 과정. 첫째, 자금 계획. 매매가의 30에서 40% 자기자본과 5에서 7% 부대비용을 준비하세요. 둘째, 청약과 매물 탐색. 청약 가점이 낮으면 기존 매물 매매가 현실적입니다. 셋째, 계약과 대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정부 지원 대출 먼저 확인. 넷째, 잔금과 등기. 잔금일 당일 등기 신청과 전입신고를 같이 하세요. 다섯째, 입주 후 하자 점검과 명의 변경.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금전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급하게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해 나가세요. 당신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부동산 뷰파인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